이번에 올림픽 봤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번에 제대로 중국 짓했어. 그러니까요. 멀쩡하게 1등으로 들어온 선수도 그냥 실격시켜버리는데. 완전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그래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데, 그러니 안 보이는 데선 무슨 일을 할까. 안 보이기는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비디오 판독할 때처럼 눈을 부릅뜨고 봐봐. 지금 메달만 뺏기고 있는 게 아니야. 혹시 1대1로라고 들어봤어? 1대1로? 1대1? 다이다이? 다이다이 말고 1대1로 원벨트 원웨이, 전 세계를 하나의 벨트와 하나의 길로 묶는다. 시진핑 주석 알지? 네. 중국 대빵이 꿈꾸고 있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야. 자, 육로 세 길이 있고 해상 실크로드 두 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또 러시아로, 유럽으로, 서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남아시아로, 그리고 인도양, 남태평양, 지중해까지. 뭐 거의 세계지도 다 네요? 그치. 이 온 대륙과 바다 위에 길을 만드는 거야. 중국을 중심으로 길을 만드는 거지. 도로도 놓고, 고속철도도 놓고, 석유, 가스 수송관도 놓고, 광 케이블도 깔아버려. 그렇게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지.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드는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마치 옛날 로마처럼 시진핑은 여기에 안보, 에너지, 민간 교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아우르는 일명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 시진핑의 세계 제패의 꿈, 그것이 바로 1대1로야. 딱히 중국이랑 운명을 같이 하고 싶진 않은데. 나도 그래. 사실 이게 되게 혹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먼저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한테 인프라 구축하려고 돈을 빌려줘. 엄청난 자본을 주는 거야. 돈만 주는 게 아니야.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너네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다 만들어 놓으면 너네가 이걸로 이익을 내. 그리고 돈 갚아. 당장에는 개발이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걸 거절할 필요가 없지. 거절할 이유도 없고 돈 주고 인프라 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받는 거지. 근데 내가 뭐 했어? 아까 비디오 판독할 때처럼 눈 부릅뜨고 보랬잖아. 1대1로도 제대로 보면 이게 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술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잖아. 그 건설 노동자나 기술을 다 중국 것만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비용도 줘야 되고. 그럼 처음에 빌렸던 돈을 어차피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대출 받아서 결국엔 빚 갚는 거네. 그러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야. 당장 그 나라에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기술 개발도 안 되고 받은 돈은 건설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자랑 원금 갚아야 되고 엄청난 빚만 남는 거야. 진짜 돈 다 벌어서 다 중국 갖다 주는 거야. 처음에는 중국이 도와준다고 해서 혹했는데 그게 다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지.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파키스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파키스탄이 여기야. 중국의 바로 옆이지. 이 길을 지나는 것을 보면 파키스탄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국이 파키스탄이 탐나겠어 안 나겠어? 탐나겠지. 네. 근데 파키스탄은 미국 동맹이야. 그러다 9.11 테러가 있었잖아. 그때 빈 라덴이 여기 파키스탄 수도 근처에 숨어 있었던 거야. 후아 저택에서 겁나 편하게 쉬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당연히 미국이 의심을 하겠지. 이 자식들이 동맹국이면서 얘네 숨겨줬네? 우리랑 동맹이라면서 뒤로는 탈레반하고 싸바싸바 했네. 그래서 미국이 오해해서 이때 파키스탄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 그때 중국이 틈을 치고 들어갔구나. 그렇지. 중국이 그 틈을 놓치질 않는 거지. 시진핑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 파키스탄, don't worry. 우린 너희랑 전쟁할 생각 없어. 너희 지금 너무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얼마면 돼?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
사실 미국한테 엄청 섭섭했거든. 그래서 항구 하나를 중국한테 내줘. 이권을 줬단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과다르 항구야. 이 항구가 파키스탄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야. 그런데 그걸 중국한테 줬어요? 그 전까지 과다르 항구를 독일, 미국, 영국이 사용했어. 그게 해양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득을 많이 봤지. 그게 꼴배기 싫었던 차에 중국이 너무 고마우니까 내준 거지. 그리고 중국이 파키스탄한테 620억 달러를 빌려줘. 하나로 얼마일까? 74조. 74조 하고도 1640억 더. 너 1조면은 지금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다 못 써.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잇는 철도 송유관 사업을 시작해. 그게 1대1로 시작인 거지. 물론 중국 인력과 중국 기술로. 중국 인력과 중국 기술로. 사실 중국한테도 과다르 항구가 굉장히 필요했어. 어떤 물품을 중동이나 유럽으로 보내려면 일단 육로로 과다르항까지 가서 여기서 배 타고 가면 금방이거든. 중국 대박이네요. 그래도 파키스탄은 중국이 마냥 고마웠어. 일단 자본도 챙기고 뭔가 잘 되고. 꿈에 부풀었지.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미국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가 난 거야. IMF 구제 금융 단계로 들어갔어. 2년 만에 파키스탄이 그냥 망했네요. 그치, 망했지.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해. 그 중국 주변에 라오스, 몽골, 키르기스탄, 몰디브, 타지키스탄 다 지금 고도의 위험 채무국이 돼버렸어. 중국한테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근데 그거 다 못 갚으면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스리랑카가 못 갚았거든? 처음에는 중국 돈 받아서 항만을 지었는데 못 갚았어. 그래서 그 새로 지은 항구 중국한테 줘버렸어. 100년 동안.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한테 뺏긴 거야. 똑같은 거. 100년이요? 응. 뭐야, 완전 중국만 줬네. 좋지. 엄청 좋지. 파키스탄처럼 부도가 난다. 그럼 더 좋아. 그 나라 땅도 가질 수 있지. 철도 항만 다 깔 수 있지. 채굴권 이런 거 다 자기로 만들 수 있거든. 모든 인프라 운영권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00원으로 그 나라가 안 망한다. 그래도 좋지. 남의 돈으로 경제벨트 좀 더 연결했겠다. 이제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안 망하면 원금 받는 거야. 무섭네요. 완전 날강도. 날강도지. 이래도 저래도 중국은 띵호야 그냥. 와, 근데 무섭다. 이거 완전 전쟁보다 무섭네요. 당연하지. 전쟁하면 피해가 너무 많잖아. 그쵸. 이겨도 복구하려면 돈 많이 들어. 근데 봐, 지금 총알 한 발 안 쏘고 세계 재패를 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시진핑이. 경제적으로 다 중국 속국이 돼가고 있는 거야. 괜히 차이나머니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사채꾼들이 이래. 사채꾼들이 돈을 계속 빌려주다가 그 사람 간도 내놔라, 쓸개도 내놔라, 콩팥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빚이 많아진다. 어디선가 돈을 빌려다가 퍼준다. 근데도 더 빌릴 수 있다. 걱정 마라. 그러면 돈 거저주니 고맙네, 일 잘하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지. 나라 살려보겠다고, 먹고 살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 뭐 지금은 빌리지만 나중에는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눈 깜빡할 새에 빚 불어나고 나라 망하고 중국 경제 속국되고.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진짜. 외교 안보는 전쟁터야. 그것도 최전선이야. 리더십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야. 외교할 때 와서 웃는 낯으로 얘기하면 그 그대로 믿어야겠어. 협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뭔 생각하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이 우리한테서 뭘 뜯어가려고 해야 되나? 저놈들한테서 우리가 뭘 가져와야 되나? 그 상대의 웃는 얼굴 뒤에 그 숨은 속내하고 저희를 잘 파악해야 돼.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도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잘 속아주는 사람이 좋겠네요. 자기네 말 잘 듣는 속국의 지도자.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가 머리를 좀 쓰는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맞춰봐.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잠깐만, 아까 그 지도에서 1대1로에 전부 속해 있던. 다 저기 그 벨트 안에 있는 나라들이네요. 맞아. 근데 동시에 최근 4년에서 5년 안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이기도 해. 부정선거? 대규모 국민 시위가 일어났고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어. 정말 말 그대로 피 흘리면서 싸웠어. 부정선거다! 그 각각의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분노에 차서 진짜 외친 동일한 말이 있었어. 뭐라고 외쳤는데요? 대한민국 당신들 때문이야. 대한민국 당신들 때문이야. 한국은 부정선거 수출국이냐? 그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탄, 벨로루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들이 다 동일한 전자 개표기와 동일한 개표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게 모두 한국산이라는 거지. 우리 거? 응. 전자선거 시스템 구축과 교육까지 우리 돈 들여서 다 해줬다고. 아니 근데 이거 부정선거 되면 어떡해요? 아니 올림픽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때 국회도 막 당황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어. 배임 혐의가 있는지 무슨 지금 비밀이 누설됐는지 그 단체 감사도 들어갔거든. 그랬는데 그냥 슬그머니 조용해졌어. 슬그머니 그냥 조용해졌어. 늘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해요? 당장 우리나라나 좀 잘하지. 내 말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A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A웹이요? 응.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이 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외국에 가서 전자개표 시스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를 팔든지 주든지 전자개표기 넘겨주고 선거 교육도 시키고. 난 처음에 뭐 외국에서 만든 조직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약간 중국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인천에 있어. 인천에요? 송도. 송도? 어. 입간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부정선거 수출국이냐는데. 그니까 이름도 특이하지 않아? A웹. 세계선거 바디들의 협회? 바디라는 단어를 쓴 게 특이하잖아. 네. 근데 이게 붙여 쓰지도 않고 A 다음에 하이픈으로 연결해. 어웹이지. 어웹. 하나의 거미줄 뭐 이런. 아, 선거를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는다? 거미줄? 그래서 선거로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부정선거로 하나를 묶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음모론을 만들면 안 되겠지. 아무튼 나도 너무 찜찜해. 왜 국제기구까지 굳이 이 대한민국 송도에 왜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서 남의 나라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는 거야. 돈 쓰고 욕먹고. 협회 헌장도 있더라고. 협의회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지지하고 성평등과 장애우 및 소수자의 권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5. 선거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권이랑 성평등 이런 게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게 있을까? A웹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은 자격 정지가 되고, 아 여기 위치에 대한 규정도 있네. 19조에 사무처 소재지는 대한민국에 둔다. 그 건물의 관리 유지,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재지 국가에서 돈을 낸다. 그럼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아닌데. 뭐야? 이 조항도 좀 걸리네. 22조. A웹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A웹 이외의 외부 인사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나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9장 30조.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해산할 수 있다. 아, 헌장을 보니까 더 심란하네. 아, 이거
그때 감사받았던 예산인데 코이카 알아? 코이카? 완전 알아요. 저 대학교 응. 게시판 보면 코이카 홍보하느라고 다 붙어있거든요.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도와주고 대학생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 코이카가 외교부 소속인데 보니까 A웹의 실제적인 일을 여기서 다 하더라고. 봐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키르기즈스탄, 필리핀에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를 보내줬네. 콩고에는 우리 터치스크린 투표기 입찰하고, 콩고 선관위 사람들 불러다가 한 달씩 선거 연수시키고. 콩고는 문맹률이 90%인 나라야. 2018년에 그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해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다들 흥분의 도가니었어. 나라가 난리가 났어. 기쁨의 난리가. 뭐 글몰라도 할 수 있게 한 건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든 그때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 이러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다고. 피가 막 낭자한 거야. ne savent pas comment écrire les systèmes de notre gouvernement. Human rights, and they start claiming about the right of our people. But in Korea, we didn't do it, as Korea is. And we didn't find anything from Korean people. He was doing investigation about the voting machine. He sent a letter, the voting machine, and then they sent the answer to him. It was the National Commission Election of Korea. They respond that we know that the business and what they are doing is not in good ways. It's not business. They are inside of all those things that we are protesting. So why we have to sleep? We have to send a voting machine, and what they are doing, the way I know our leaders, I think there is no democracy and they do not respect. 여기 장비, 고가 매입. 이 장비라는 게 그거야. 전자개표기. 이거 한 대 1,000,000원이야. 도대체 선거 한 번 치를 때 이게 1,000,000원이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근데 정확하지도 않아. 논란의 대상이야. 근데 이거 굳이 써야겠냐? 아니, 그래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수개표가 더 못 믿을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에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개표할 때도 부정선거는 있었어. 뭐 통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네 어쩌네. 근데 그래도 수개표가 조작 가능성이 훨씬 적어. 표 한 장을 3사람이 확인해. 총 3번 확인하는 거야. 조작하기 어려워. 독일에서는 진작 전자투표 위헌 판정 내렸어. 위헌이에요. 100% 수개표에. 네덜란드도 전자투개표는 외부 개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렸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브라질 모두 수개표를 한다고. 이제 대만도 수개표를 하잖아. 왜 그랬겠어? 나라 지키려고 그런 거야. 옆에 홍콩 있잖아. 홍콩 그 꼴 난 거 본 거지. 전자개표기는 전자기기를 지배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거든. 키르기즈스탄 거기도 처음에 A웹에서 전자투표기 설치해주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랬잖아. 처음엔 좋아했어. 이거 혁명이다. 속도 빨라져서 좋다. 그래서 뭐 더 공정한 선거 해줘서 고맙다. 한국한테 막 고마워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 다음 총선 때 어땠는 줄 알아?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난리 났어. 이 개표기 때문에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시위 일어나고 난리 났다고. 그맘때 다 그랬던 거야. 콩고, 이라크 다 줄줄이. 속도가 그렇게 중요해? 첨단 기술이 그렇게 중요해 선거에서? 무슨 전문 기술이나 전문가만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안 돼.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도야. 투명성이야. 평범한 유권자, 좀 못 배우고 더듬더듬 한글 읽는 어르신이라도 국민 누구라도 이게 바르게 진행됐다. 옳은 선거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 이걸 바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투명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는데.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선거.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한 선거야.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밤 조금 셀 수도 있지. 하루 이틀 고생하면 하면 되는데.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는데 아까 혜린이 입으로 말했잖아. 무섭다며. 네, 무서워요. 지도자 잘못 뽑으면 진짜 겁나. 근데 이미 다 그렇게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개표 하자고 시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지. 근데 당일 투표할 수 있잖아. 두개표 참관인 봉사 이런 걸 좀 나서서 할 수 있잖아. CCTV 딱 봐가지고 꺼져 있거나 수건으로 덮여 있으면 신고도 하고. 선거 끝나고서라도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갖고. 아니 야 선거가 잘못되었다는데 다 나몰라라야.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분류기를 통과할 때 표가 스캔돼서 이미지가 되거든.
그걸 기록하면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지난 총선 때는 왜 안 했어요? 그때 해봤으면은 부정선거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거든. 그 이미지 파일을 달라고 했거든. 근데 안 내놓는 거야. 없대잖아. 그 서버를 다 없앴대. 이것도 위법이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선거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얘기 하니까 우스운 거지. 지금 공무원들 11만이 투개표 거부했대. 우리가 눈이 없어, 지금. 목소리가 없다고. 눈이 돼줄 사람, 목소리 내줄 사람들이 필요해. 이번에 전 국민이 다 쇼트트랙 할 때 판커진 반칙 하나 안 하게 쳐다봤잖아. 그쵸. 선거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선거할 때 그 정도의 목소리, 그 정도의 눈이 쳐다봐줘야 된다고. 뭔가 부정이 있는데 야, 등신같이 그랬나 보다. 알아서 잘했겠지. 설마 선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 투덜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 말고 당당하게 절대 안 돼! 내 주권을 갈기갈기 찢는 문제거든. 투표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분노를 다른 사람의 분노와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분노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그래도 한 사람은 있더라. 한 사람? 이상한데?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끝장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아무도 모르게? 왜요?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해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소리를 안 들어줬던 거야. 근데 왜요? 살짝 손을 댄 거지. 뭐라고 색을 넣었는데요? 그 문자판이 나타난 거야. 이거다. 이거면 된다. 자, 돌발 상황 뭐가 달랐냐? 껐다 켰거든. 한 군데 빼고 전부 다요? 그치.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북한은 싫지만 연대를 한다는 거야. 와! 소름!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뒷이야기가 더 있어.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의지. 로이킴이 발표한 그 문장은 발견한 문장이 그 16자가 바로 자, 오늘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래도 한 사람은 있더라. 정말 신기하게도 누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그래도 한 사람은 있더라고. 그날도 그랬어. 2020년 4월 16일 첫 번째 한 사람, 그의 예명은 로이킴.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국내 나노물질 국제연구 선임 연구원이기도 했던 그는 그 데이터를 끈기 있게 살펴나갔어. 그건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그 바로 전날 있었던 4.15 총선 결과였는데, 그렇게 결과를 공개한다 한들 우리는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의 눈엔 메시지를 읽혔지. 로이킴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 총선은 사전투표가 4월 10일, 11일 이틀간 있었고 본투표는 15일이었는데 이 그래프 보니까 좀 특이한데? 이상한데? 당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보니까 당일 투표 때보다 사전 투표에서 일정하게 10% 이상 더 득표한 거야.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 그 253개 지역구에서 모조리 10% 이상을 얻었던 거지. 이건 분명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보였나 봐. 그는 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래프에 비중값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그게 신의 한 수였지. 비중값? 그게 왜 신의 한 수예요? 왜냐면 만약 비중값 개념을 적용 안 하고 일반적으로 풀게 되면 그 지문은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까. 지문? 자, 그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로이킴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볼까? 아, 이게 아까 그 그래프예요? 아, 21대 총선. 근데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비중 그래프야. 근데 말도 안 되게 딱 한 지점에서 겹친단 말이야. 보니까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득표율 50%를 얻는 자리야. 50% 이상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들인 거지. 그리고 이쪽은 완전 반대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았던 선거구들이 이상하게 4.15 총선 때는 사전투표에서 다 민주당을 찍고 당선이 확실한 선거구들은 다들 당일 투표 때 가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얘기야. 이상하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래프야.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인데요? 자, 다음 거 보자. 이건 2016년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각 지역구 비중값이야.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이나 당일이나 민주당을 투표한 비중이 거의 같지. 교점이 여러 개잖아.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4.15 총선 때는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민주당을 찍었단 얘기야. 그것도 지지율 낮은 데서. 로이킴은 생각해.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까? 누가? 왜? 그는 이 선거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 분명 이 지지율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관계를 찾았어요. 무슨 관계래요? 찾았지. 관계 당연히 있지. 근데 그 두 그룹의 관계보다 더 놀라운 걸 발견해. 문자판이 나타난 거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나타났더라고. 마치 강바닥 깊숙이 앉아 있었던 미제 사건 단서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총 16개의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이. 무슨 내용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아, 이게 해킹 당한 건가? 아니, 해킹은 아니야. 해커라면 자기 흔적만 남기고 가는 게 목적이라면 선거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제어해둔 그 시스템을 망쳐버렸겠지. 그러나 그 지문은 아주 세심하게 들키지 않게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해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입력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이 선거 득표율 프로그램을 세팅한 설계자 혹은 그 설계팀의 흔적이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왜요? 왜냐? 글쎄, 신념? 그러니까 나는 그쪽 감성은 잘 모르겠어. 근데 화가든 작가든 자기 작품에 낙관을 찍잖아. 근데 이 지문, 이 메시지는 그냥 한 개인이 잘난 척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용은 충성심 같은 그런 느낌? 충성심?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데요? 자, 문장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우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고요? 문장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선거구 몇 개인 줄 알아? 한 뭐 2, 300개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253개야. 그리고 각 선거구에는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 1번은 서울시 종로구, 2번은 서울시 성북구 갑, 부산 영도구는 50번. 그리고 마지막 253번은 종로에서 제일 먼 제주 서귀포시. 이건 중앙선관위에서 각 지역구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게 붙여둔 고유 번호야. 그럼 선거구는 총 253개. 프로그래머에게 숫자와 기호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림보다는 더 다양하고 무한하거든. 이 숫자를 조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기도 하고 문자로 변환해서 문장을 도출하기도 하고. 2020년 민주당은 되게 특이하게 총선 역사상 처음으로 253개 지역구 전부 다 출마를 해. 사실 원래 선거 치를 때 당선될 확률 적은 데는 잘 출마 안 하거든. 선거하는데 돈 드니까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 냈던 거 돌려주는데 그 10%의 지지율을 못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아.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안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자기 지역색이 약한 곳을 출마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민주당은 그해 자신이 있었는지 253개 선거구에 전부 다 출마해. 전부 다요? 싹 다. 그리고 252개 지역에서 모두 15% 이상을 득표를 해. 한 군데 빼고 전부 다요? 그치.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돈 돌려받은 거야. 헐. 근데 그 하나는 어디예요? 경주. 근데 거기도 되게 웃긴 게 딱 395표 부족했어. 그래서 선거비의 절반은 받았거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2억이 들었다고 치면 한 표에 25만 원 꼴인 거야. 선거는 사전 투표 이틀과 당일 투표 하루로 진행이 됐고 어느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어느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았겠지. 어디는 사전 투표율이 높고 어디는 당일 투표율이 더 높을 거야. 설계자는 이런 빅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253개 선거구를 설계해. 어느 선거구에 표를 얼마나 더 얹어야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배분을 해야 조작한 티가 덜 날지 미리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지. 게다가 이 설계자는 여기에 넣고 싶었던 문장이 있었어. 그 지문. 더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 문장 넣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굳이 2단계나 더 거쳐서 지문을 새겨 넣은 거야. 그런데 로이킴이라는 어느 청년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역추적해 가다가 그 설계자의 지문을 발견한 거야. 발견한 문장이 그 16자가 바로 로이킴이 발표한 그 문장은 Follow the Party였어. 팔로우 더 파티?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 영메이컨 땅쪽. 영원히 당을 따르라. 이 뜻이야. 당이요? 공산당 보호해. 아. 유명한 구호인데 최근에 시진핑이 특히 강조를 했어. 정책적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진핑은 지금 굉장한 꿈을 꾸고 있거든. 아, 맞아요. 그 전 세계 운명 공동체. 그러면 중국 쪽 해커 아니면 프로그래머?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 로이킴은 단지 그냥 이 아름답지 못한 그래프 때문에 파고들었던 건데 난데없이 이런 문자열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렸겠어. 아, 이건 인위적이다. 이번 총선에 표 조작이 있었다. 로이킴은 고민하다가 이 자료를 민경욱 의원한테 넘겨. 그때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국회의원이었거든. 민 의원은 이 Follow the Party 이걸 증거로 이번 총선은 무효다. 조작이 있었다. 라고 주장했어. 근데 이분이 이런 거 기술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막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강력한 증거인데 조롱거리가 됐어. 아이고. 이런 거지 사람들이. 뭐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줄 만한 분하고 같이 로이킴한테 가서 설명을 들었어. 근데 근데 왜요? 그 자리에서
이 로이킴이 Follow the Party라는 문자를 도출해 내려고 알파벳 2개의 예외 적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예외 적용이요? 로이킴이 이 Follow the Party라는 문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식에 살짝 손을 댄 거지. 그 사실이 알려졌고 그 하태경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맹비난을 해. 괴담 세력이라는 겁니다. 괴담 세력. 이게 증거입니다, 사실. 이걸 들어보니까 중국 해커가 해킹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 내용은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Follow the Party라는 걸 창조한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Follow the Party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Follow the까지 그대로 두더라도 Follow the Ghost 나와요. Follow the Ghost. 민경욱 측이 Follow the Party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래서 아무 심어놓은 거라는 게 반박되는 증거인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 Follow the Ghost. 유령을 따른다.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 해커 개입의 Follow the Party는 국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국제 사기극.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망신이고. 이준석도 뭐 달나라 얘기하냐 뭐라 그러고 뭐 유튜버들도 앞장서가지고 막 컨텐츠 만들어서 난리치고. 그리고 MBC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다뤄서 내보냈어. 결국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사기고 거짓인 걸로 이렇게 조롱거리 된 거야. 게임 오버지. 저도 그때 얼핏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선거 득표율이 다 조작된 거였다고? 이랬는데 언론에서 아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많이 김이 샜던 것 같아요. 증거를 발견했던 그 사람이 조작했다니까. 아 뭐야, 쪽팔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정선거다 그리고 막 행진하고 그 시위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선거 조작, 개표기 조작 이런 거 나오면 저도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또 저래? 약간 이런 식?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로이킴이 찾아낸 문자열을 내가 보여줄게. 아 진짜 팔로우 더 파티가 아니네요. 여기랑 여기 두 칸이 비었어요. 두 칸이 비긴 했지만 이게 문장이 되려면은 당연히 L과 T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완전히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가설을 정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 로이킴은 처음에 이걸 발견할 때 이게 공산당 구호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용인 건당 조우. 민경욱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이게 공산당 구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오히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로이킴이 이걸 일부러 공산당국으로 몰아가려고 조작했네 어쩌네 하니까 실제로 당황스러운 건 로이킴인 거지. 아, 그래서 빈칸에 임의로 L이랑 T를 넣은 거예요? 넣은 건 아니고 이 넷째 열, 그러니까 여덟째 열에서 L과 T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예외 수식을 적용을 했던 거지. 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뭐랄까 좀 실망스러운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완벽하게 다 밝혀내고 좀 이거를 발표했으면은. 맞아, 그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식화됐는지 밝혀내는 과정이지 X값은 얼마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은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을 역추적하다가 16개의 문자열을 찾아냈어. 그 중에 빈칸까지 14개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두 문자를 유추하여 문자열을 도출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유의미한 과정이거든. 사실 문자열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일이야. 자, 기운을 내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한 말 기억나? 한 사람은 있더라. 맞아, 한 사람. 정말 예외 없이 언제나 한 사람은 있다. 정의는 그렇게 하늘 외면을 받지 않는다. 뭐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뒷이야기가 더 있어. 로이킴이 사실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생각했죠. 어디서 착오가 있었겠지 그랬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수주하려고 했던 계약 하나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남게 됐죠. 그래서 로이킴의 로직을 찬찬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70%는 맞는 거예요. 비중값을 적용한 것도 탁월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어요. 근데 30%는 분명 이제 오류가 있어요. 이럴 때 저와 같이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전문가는 딱 알죠. 아, 이건 설계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된 거다.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 거다. 바로 아는 거죠. 자, 돌발 상황. 이렇게 꼼꼼히 여러 단계 최적화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돌발 상황은 대체 뭐였을까? 그것만 찾아내면 이 문자열을 완성할 수 있다. 장용호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뭐 찾았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아닌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지금 막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끝낸 참이었어. 결과는 1번 후보 180표, 2번 후보 80표. 역시나 1번 후보의 승리였지. 그런데 이때 현장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이 항의를 해. 이상해요. 앞만 봐도 이거 100표씩 차이가 나. 그 투표지 좀 같이 좀 봅시다. 그 기계가 너무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보서. 개표 참관인들이 거센 항의를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줘. 근데 얼핏 봐도 2번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게 뭐요? 재고표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재개표를 하기 시작했어. 아, 그럼 수개표로요? 아니, 다시 자동 개표기로. 엥? 그러면 결과도 똑같지 않나? 그치, 똑같을 것 같지? 그쵸. 근데 여기 신의 한 수가 있었어. 선관위 직원이 그때 그 투개표기를 껐다 켜.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아까 1번 후보가 몇 표라 그랬지? 1번이 180표, 2번이 80표, 둘이 총 100표 차이. 그런데 재개표 결과 1번 159표, 2번 170표. 2번 후보 승리했던 거지. 개표기가 그렇게나 정확하다고 했던 개표기가 잘못 분류한 표가 90장이나 있었던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진짜 말이 돼요? 이거다. 이거다. 장영호 씨가 이 뉴스를 보고 무릎을 쳤어. 아, 이 사건을 로이킴이 몰랐을 수 있겠다. 로이킴이 팔로우 더 파티를 도출해냈던 시점엔 부여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뉴스가 한 달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이킴이 그냥 선거 결과대로 적용했을 거고, 그래서 설계자가 설정한 문자들이 다 도출되지 않았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로이킴은 부여 사건을 모르니까 민주당이 진 걸로 결과 배치를 해서 재개표하기 전 득표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적용했을 것이다. 그냥 발표된 대로 159, 170 요걸 한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민주당이 이기기로 계획했던 대로 설계자가 계획했던 대로 돌리면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되게 소름 돋네요, 이거. 그게 설계자가 몰랐던 돌발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아. 거기 말고도 부여의 다른 개표소에서도 참관인들 항의로 몇십 장씩 결과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공주부여 청양 재개표하기 전에 득표수를 적용해서 로이킴과 함께 다시 정렬을 해봤죠. 그랬더니 와, 소름!
드디어 나타났어요. 맞아요. 팔로우 더 파티. 그러니까 아까 비었던 두 칸의 L이랑 T 둘 다 나타났네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 이거 더 앞뒤로 여기 그냥 빈칸이었잖아요. 맞아. L과 T뿐만 아니라 로이킴이 그냥 빈칸 스페이스로 계산했던 자리까지 언더바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L자리는 울산 동구였는데 당선은 미래통합당이 됐어.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민중당이 사전투표에서 34%나 차지한 거야. 근데 이걸 놓친 거지. 그래서 적용에 오차가 생겼던 거야. 장영우 씨가 이 오차를 잡아서 적용을 한 거지. 로이킴이 그 문장을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조작했다, 사기쳤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설계자가 처음 실행한 득표율을 적용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문장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Follow the party. 저도 속이 너무 수련했어요. 제가 로이킴을 자유롭게 해줬죠.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증명했던 거. 지금의 이야기는 뒷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계속 선동됐고 뉴스 나고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래요? 글쎄, 무관심? 무대응? 근데 내 생각엔 이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끝장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진 거니까. 부정선거 맞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지는 꼴이 되니까 그러는 건가? 뭐 중국이 무서워서 이걸 계속 덮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금방 있잖아. 언론도 계속 죽여버렸고 그냥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었다, 가짜 뉴스랜다 이렇게 치부를 했지. 근데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억울하지. 가짜뉴스다, 뭐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럼 다시 알려야죠, 이거. 맞아. 우리가 또 그런 건 있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밝혀야겠다는 의지, 의분, 근성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또 대한민국의 저력이야. 인코스가 막히면 그렇지. 아웃코스로 뚫고 간다. 분노하라. 창조적으로. 근데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어떤 때에 맞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부여 사건이 보도된 신문 있잖아. 그것도 그 많은 매체 중에 딱 한 군데서 올렸어. 그분도 딱 그 한 사람이신 거네요? 그치. 압박 중에서도 쓴 거지. 꼭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타이밍이 또 있었던 거야. 많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 또 그 순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악을 밝힐 수가 있고 악을 무찌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 자, 그 한 사람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평소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구리시 투개표 현장이라 그래야 되나? 사전투표, 본투표, 투표하고 나면은 나머지 과정을 어떻게 또 전달을 되는 과정인가 이것까지 해서 투표 마감하면 옮기는 게 있잖아요. 선거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참석하게 된 거지, 지원해가지고. 뭐 거기에 좀 의혹가나 의심이 가는 거는 자기네한테 신고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철저한지 알고 그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181조 9항 개표 참관인은 어떤 상황에도 사진 촬영, 전화, 기타 어떤 통신기기를 활용해서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여 외부에 알리라고 돼 있어. 촬영권은 보장되어 있거든. 그 이종원이라는 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 뭐 성실한 분이셨던 것 같아. 배운 대로, 고지곧대로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 투표 마감인 6시. 구리시 53개 투표소에서 마감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신기한 게 알 수 없는 것, 커다란 검은 가방들이 저 체력 단련실로 간 거야.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왜 절로 들어갑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사진도 찍고 그랬죠. 이제 뭐 이상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4월 15일
21시경 구리시 인찬동에 투표한 개표를 하려던 참이었어. 이제 와르르 투표지를 쏟는데 쏟아서 하는데 딱 보는데 색깔이 틀리는 거예요. 같은 투표지인데 색깔이 틀리는 게 보이는 거야. 색깔이 벌써 연두색하고 흰색하고 환연히 틀리는 게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종원 씨는 거기 개표자들한테 말해. 아니, 투표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이상이 있으니까 중지하세요. 개표 분류기는 너무 빠르고 개표는 그만 뭐 진행이 돼버려. 아, 이종원 씨는 이걸 멈춰야 될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다. 애가 달았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건 이상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거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 좀 신고해가지고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좀 중지 좀 시켜달라.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들어오고 나면서 좀 시끄러워지니까 선관위에서 직원이 이제 거기에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오게 되죠. 그 경찰한테 당신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경찰이 나가게 돼요. 응?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왔느냐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왜 그 경찰을 내보내니까 이상이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제가 선관위 직원한테도 또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종원 씨는 헷갈렸어.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 교육한 대로 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니까. 민중의 지팡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돌면서 자꾸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차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이종원 씨는 개표소에서 이리저리 방황해.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의 소리에 반응한 건 힘이 있고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도 선관 직원도 아니었어.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던 일반 시민들이 이것도 이상해요. 이리 와봐요. 이것도 이상해. 여기저기서 참관인들이 이종원 씨한테 알려준 거야. 뭐 저것도 이상이 있습니다. 딱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제가 이제 의협심이 있는 건 사람으로 알고 막 제공을 해줘요.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면서 이제 한 남자분이 똘똘 말았던 거를 이제 저보고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어준 거를 제가 그때는 주머니에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딱 져주니까 이게 뭐 이상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있었어요. 이게 뭐 뭔가 그렇게 제가 뭐 그 난리치고 뭐 이랬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벌써 이렇게 떳떳하게 주는 거와 좀 감춰서 주는 거하고는 벌써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넣고 있다가 몸도 마음도 지친 이종원 씨가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꺼내봐. 펼쳐봤더니 투표 용지인 거예요. 개표가 안 돼 있는. 안 찍힌. 아 요거는 확실한 증거구나 하고 새벽 2시쯤 이종원 씨는 귀가를 해. 참관인들 귀가 시간 자유였거든. 근데 주머니에 그 투표지가 들어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대.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희망이요? 응. 내일 새벽에 이제 날이 밝으면 빨리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라는 걸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 이거는 증거도 있겠다. 내가 목격한 것도 있겠다. 또 사진 촬영한 것도 있겠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낚시에다가 월척을 낚은 기분으로 뭔가 해냈다. 나는 자신감에 이제 넘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퍼날릅니다. 막 부정선거를 내 잡았으니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막 보내고 막 만나줄 거를 막 얘기하는데 다음 날부터 이종원 씨는 엄청 바빴어. 증거를 확보한 사진들 이리저리 알리고 문자 보내고 집들로 막 찾아가고 빨리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해라. 교육받은 대로 알리는 거지. 이게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재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재검표하게 되면 이종원 씨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 기뻤던 거야. 이분은 부정을 잡았다. 오호라 도둑놈 이놈 잡았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개표소 안에서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소리를 안 들어줬던 거야. 그때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민경욱 의원이었어.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 네.
민경욱 의원에게 현장에서 받은 빈 투표 용지 6장을 전해 행력 구겨질까봐 상자에 잘 넣어가지고 이게 증거입니다. 투표함을 쏟았는데 빈 투표지들이 나오다니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인생을 완전 바꿔놔. 절도다 이라는 거지. 절도. 도둑놈들은 니네가 도둑놈들 아니냐. 떳떳하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허락을 한 대로 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지 다른 건 없어. 도둑놈을 잡으세요 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네가 도둑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엮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조작과 누명을 씌워서. 이종원 씨는 절도죄로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종원 씨 주변 지인들도 다 압수수색을 당해. 왜요? 말도 안 돼. 그때 참고인으로 민경욱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해. 심지어는 변호인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변협에서 이거는 과잉 수사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경고도 했어. 그 당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이거 구리 선관위에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와서 민경욱 의원께 전달한 겁니다 하고 만천하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게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선배 한 사람하고 또 그 시민단체 대표 또 이제 종교 지도자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압수수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주 만났다는 이유로 공범관계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대결 새벽 7시에 가서 11시 그러니까 23시까지 달달 볶으면서 그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품을 만드는 거품을 제가 복받쳐서 이러는 거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호두과를 떨고 그래서 하여튼 수사 자료가 제에 대한 게 10만 페이지랍니다. 10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예, 10만 페이지. 10만 페이지를 거품을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민경욱 의원하고 또 제 주변하고 사전에 모의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야기시켰다는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이종원 씨는 그 당시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세요. 3시간만 고생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대. 이게 뭐 죄가 됩니까? 어려운 일을 한 건데 사실 공익제보였거든. 그래서 변호사 말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볍게 갔는데 18개월을 선고받아. 실형 18개월. 그때부터 바로 독방 8개월. 서신 연락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어. 정치범으로 잡혀서 들어간 거라서 유시찰이었거든. 아무것도 못했어. 그건 아니죠. 어디 뭐 몰래 들어가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물 확보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검사를 받으면서 죄목이 점점 더해져. 분명 개표 현장에서 누가 이종원 씨한테 은밀하게 투표지를 줬잖아. 그쵸. 근데 그 정체불명의 가방대 집어넣었던 그 체력 단련식 기억해? 네네. 그 이종원 씨가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봉지를 뜯고 거기서 6장을 절취를 했다고. 에? 그렇게 공소사실이 적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가방에서 이종원 씨 DNA까지 검출이 됐다는 거지. DNA? 제가 이제 그 조사받을 때 구강채취 옹해느냐 해서 하라고 그래갖고 구강채취를 했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침에서 나오는 DNA와 또 땀이 흘려서 손에서 나왔으면 손에서 나오는 DNA가 번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 입엔 구강채취했다는 DNA와 손에서 이 봉투 찢었을 때에 나왔던 DNA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니네가 그거 묻혔네. 내 거 갖다가 거기다 발라가지고 이거 크게 시키려고 조작을 했네. 저는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 실물이 지금 보관돼 있으니까 만천하에 드러나고
불에 탔대 또 그게. 예예. 그 봉투만. 그 정말 그 봉투가 불에 탄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봉투가 어디서 불이 탔냐면 대검의 포렌식 센터에서 불이 탄 거야. 대검찰청에 화재 사고가 난 거라. 그래서 잠깐 불이 났다가 꺼졌는데 그 봉투만 불에 탄 거야. 그 봉투만 불에 탔다고요? DNA가 검출됐는데?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1년 6개월 다 채우시고 출소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투개표 참관인 경험상을 질환했다가 또 교육받은 대로 또 성실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한 죄로 전과자가 됐고 구속을 됐던 거야. 와.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억울한 거죠. 제가. 그 안에서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분 뵈니까 내가 막 죄송하고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이게 말이 되나 싶고. 그래서 어르신 찾아가서 여쭤봤어. 어르신 출소하셨는데 또 선거네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근데 의뢰가 왔대. 투개표 참관이 들어와달라고. 아니 그 일 당하시고도 또 그걸 의뢰가 들어왔어요? 진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투개표 참관인에 추천해서 올릴 테니 좀 맡아달라. 그래서 아유 저야 환영을 하죠. 진짜요? 예, 그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구리시에서. 그래서 그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는 두렵진 않아요. 그건 두렵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다 해가지고 전 자부하고 내 앞에서 부정선거가 사실은 아니었었다 하는 거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그 이준석 대표한테도 함부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는 까불지 말아라. 내가 산 증인이 나하고 1대1로 토론을 하자. 감옥에서도 편지 보내준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보니까 뭐 하태경이가 뭐 부정선거는 없었더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업하고 이걸 모를 때는 저 사람들이 이거 할 일이 없나 뭐 왜 저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저런 짓을 하고 떠들고 있나 이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인 중에 북한 인권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시중신 그 시진핑 아버지 이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났다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김정일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때문에. 근데 한국 때문에 중국에 바로 붙어서 자유민주주의로 치고 올라오는 한국 때문에 북한은 싫지만 연대를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위협적이어서. 기억해. 지금 흑인들이 그 선거권 한 장, 그 투표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선거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지. 국민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 한 표, 그 한 표 지켜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강한 일이야. 공산당이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그만해 부정선거는 이제 그만. 국민들 조금씩 눈치채죠.